예,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로블록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저희 메타버스 등락은 있지만 추세로 주도주의 위치를 잃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표는 MP이겠습니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맞서 한판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이 저에게는 제일 단짠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달콤한 시간을 마련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코스파트너스의 김난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유익하게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NP 다시 출발하는 메타버스인가 두 분의 의견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김난부 대표께서는 옥석을 가리자,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시너지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옥석을 가리자는 것은 NP가 메타버스에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버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보석이 또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MP라는 회사는 굉장히 그 안에서도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회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큰 범위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10년이 훨씬 더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증시 안에서 그린카가 한 차례 또 이슈가 불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지금의 전기차의 모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술력이 원래는 이제 개발은 물밑에서 이제 개발은 되고 있었지만 어쨌든 증시에서 봤었을 때 당시에 그린카는 골프카트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관련한 기업이 시장에서 사실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국내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됐었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종목들을 우리가 잘 봤어야 됐습니다. 힌트가 거기에 있었어요. 관련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계속해서 더 끌고 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은 있겠지만 이것을 신규로 놓고 봤었을 때는 신규 투자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역시나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 아니면 다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욕심을 내다간 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콘텐츠 관련주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은 로블록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실제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큘러스 기기를 만드는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더 나아가서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를 연산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인텔이나 퀄컴 이런 하드웨어 쪽의 관련주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콘텐츠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만 수년이 더 지났을 때 어떤 기업이 살아있을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옥석이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한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까지 또.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는 종목을 고른다면 그래도 여러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안전한 실적을 내주고 있는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또 미국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만큼 아직 안 오른 국내 안에서의 하드웨어 관련주들 이런 이제 데이터 처리 관련주들이 있다면 그들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그래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맞아요. 그게 사실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주도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예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우리 그 버핏 형님의 투자 논리 아니겠습니까? 투자 철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메타버스 이해하려면 아마 그 관련 산업 종사자들조차도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옥석을 찾아야 되지만 뭐 쉽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NP가 메타버스 시장에서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근데 들어오는데 결혼 소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큰일 나요. 저 앞길을 막지 마십시오. 그거 아닌가요? 네, 절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축하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잘못 들었나 봅니다. 정정보도. 바로 MP로 가겠습니다. 단독. MP를 대표님 지금 대표님 나오시면 얼마나 그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김민수의 아재 개그를 아니 저희 증권 방송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MP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뭐죠? 네, New Perspective. 좀 New Perspective. 좀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 회사 원래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 회사인데 광고 회사를 하면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고객들한테
우리 이런 브랜드 만들었으니까 한번 체험해보고 해봐라 하는 장이 온라인, 오프라인, XR 세 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중에 XR이 이제 부각을 받는 거죠. 근데 XR을 보면은 저희가 뭐 덱스터부터 뮤직 스튜디오 쭉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예전에 뭐 어떤 인물은 따로 움직이고 환경을 입혔던 부분들이 이제 LED를 쫙 깔아 놓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해놓게 되면은 내가 우주 공간에 있어도 되고 하는 환경들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대로 구현이 되는군요. 네. 가상 세계가. 이 스케일이 국내 최대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네. 근데 아마 덱스터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요 타이틀은 뺏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또 MP가 최대 주주가 위직 스튜디오죠. 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MP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게임빌.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게임빌이 아니죠.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네. 그러다 보니까 컴투스 계열에 이렇게 쭉 일관화된 모습을 봤을 때 예. 컴투스가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쪽, NFT 관련된 쪽을 진입을 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이 장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 한 축의 컨텐츠를 담당할 회사가 이 또 위직 스튜디오와 MP로 넘어가고 또 위직 스튜디오의 자회사가 레몬레인이라고 상장이 되죠. 지금 IPO 할 겁니다. 지금 청약할 겁니다. 지금 현재. 레몬레인. 레몬레인. 아, 레몬은 저희 회사 이름이고요. 네. 그런 쪽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컨텐츠 한쪽을 만들어서 메타버스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는 기대입니다. 기대인데 이 시너지를 통해서 이 축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위상이 확 바뀌겠죠.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중반까지는 가야 뭔가 좀 실적까지도 가세될 숫자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숫자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 예.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있고 그 숫자로 아직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를 보류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이 기대감이 무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감이 또 가장 많이 움직이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죠. 이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어떤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또 근거가 되는 상황들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괜찮은데 괜찮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난번 보여줬던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여기다 올라와 있는 거를 뭘 더 추가를 시켜줘야 그러면 잘 되겠구나 하고 주가도 따라가겠는데 아직 그 부분은 좀 약합니다. 다 보여줬다. 이제 가이드라인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거를 좀 더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호재가 한 개 더 나와야 몇 개씩 더 그렇군요. 나와야 주가가 탄력받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강하게는 못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메타버스인데 이제 메타 비행기 정도 나와야 되나요? 괜찮습니다. 시도는 괜찮습니다. 조금 더 하셨어도 될 것 같고요. 네. 메타버스가 메타 비행기 정도가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나와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를 담는다면 뭘 보시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께서는 저희 나무가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 네, 김난 부대표께서는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종목을 가리기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은 메타버스 관련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는 아니라는 의견입니까?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다소 좀 차분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보유 중이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기대를 했던 그런 목표가 그리고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끌고 가봐도 되겠지만 이걸 역시나 이제 신규의 투자의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급하게 담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지금 증시에서의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담게 된다면 사실 당일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슈에 의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주에 한 번 출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얘기를 했었을 때 한 주 뒤를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변동성 구간이 나온다면 종목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제가 보류를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저 역시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괜찮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사실 그 주제에서 MP라는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서 주제 안에 담았어요. MP라는 회사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보면 메타버스, 진정한 메타버스를 우리는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제대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5G, 6G 이런 이제 통신 기술들이 또 집약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관련 범주 안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5G 관련주들에서 또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모습.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예. 관련 연관 산업에서의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종목군들을 신규 관점에서는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MP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크로마키처럼 디스플레이를 쫙 깔아놓고 이제 디스플레이에 여러 가지 영상을 입히는 거죠. 내가 우주선에 있는 그런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실내외 공간을 그러한 영상을 띄워서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확장 현실이죠. 그게. 그런데 여전히 그 기술이 진정한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정말 좀 초기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금력을 동원한 어떤 큰 기업들이 생태계에 진출을 하게 됐었을 때는 이 업계의 판도가 많이 바뀔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좀 긴 관점에서는 관련주를 공부를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단기적으로 뭔가 좀 종목을 선정을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낮은 5G 관련주들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메타버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무조건 좋다, 무조건 추천하고 뭐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김남부 대표께서 공부를 해보시니 이 변동성이 높고 단기간에 많이 오를 만한 종목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긴 관점에서 좀 모아가야겠지만 그 옥석을 가리는 공부를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네. 종목이 보이면 그때 얘기해 소개를 주십시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김민수 상큼한 레몬 민수 대표님. 저희 종목 갖고 와서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네. 왜요?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은 저희 그 갤럭시 하모니트리부터 굉장히 성공률이 아주 높은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고 나오셨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인가요? 이게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한번 10,000원대 중반대 샀다가 물렸었습니다. 물렸다가 좀 시장 흐름들 바뀌고 나서부터 또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팔았다가 다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 쪽에서 나무가는 그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일단 메타버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환경도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OLED로 가야 되고요. 카메라는 고해상도를 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실사를 그대로 액션에서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판단해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의 카메라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쪽을 누가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애플 쪽 LG 이노텍 그리고 또 뭐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밸류죠. 그리고 또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파트론 삼성 쪽은 파트론도 있겠지만 나무가도 만만치 않은 기술력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인덱스죠. 그러니까 즉 애플 이제 그 글래스가 나와서 이제 보면서 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는 이 스튜디오 현실을 그대로 내가 가상 화면에 옮기겠다라고 하게 되면 카메라가 스캔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스캔을 해서 그대로 적용이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으로 질감이라든가 특히 어떤 지금 보면은 조명의 이 밝은 빛 같은 경우도 다 디테일이 차이가 있죠. 네.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덱스라고 하는 이 측정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데 3D 센싱부터 인덱스까지 모두 다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삼성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이제 삼성 쪽도 글래스 관련된 얘기 구체화되고 하게 되면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주가는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고점대에서 약간 이제 물량을 좀 소화를 하고 다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아마 대응하시는 게 되면 지난번 한번 급하게 올라왔던 가격대 한 13,400원대는 잘 안 깰 것 같고요. 예. 이 안쪽에서 조정 마치고 다음 레벨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동향들 보다 보니까 한 14,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중기적으로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 정도로 보고 대응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무가가 언뜻 들으면 목재 회사 같은데. 오늘 괜찮으시네요. 컨디션 좋으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제가 김민수 대표님의 아재 개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회사를 이제 좀 인텔리하게 가려고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네. 회사 들어가 보니까 나무가 밑에 멀티미디어 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나무가의 주식은 근데 거래가 많지가 않은 것이 가장 큰 뭐랄까요 흠이라면 흠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매물을 잘 소화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자, 다음 주제는 저희 의류주를 좀 보겠습니다. 대표로 FNF를 필두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의류주의 실적은 4분기에 집중됩니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익을 다 합친 게 4분기에 한꺼번에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런 만큼 계절적인 수혜를 톡톡히 보는 저희 의류주 중에서 FNF를 필두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매수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류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매수의 의견이시군요. 김남부 대표님, 네. 매수 괜찮겠습니까? 네. 의류주는 매수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네.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그런 이제 그렇습니다. 부담도 덜한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도 발표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 관련주들이 그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요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공급망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주요 서부 항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물량 적체 현상이 일단은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온 거예요. 2주 만에 대기 선박이 10%가량 이제 감소를 했는데 그냥 감소를 했으면 사실 이제는 이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해결고리가 보이는구나라고 또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 컨테이너가 이제 대기가 됐었을 때 할증료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역이나 이런 그 작업을 담당을 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인센티브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할증료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처리 작업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연말 소비 시즌에는 좀 무난하게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미크론과 같은 이제 코로나 재확산세, 이 재확산세가 더 이상 번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우리가 변수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설이 국내에 있지 않고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역에, 그러니까 임금이 조금 더 저렴한 그런 지역에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도 상당히 좀 더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뚫려버리면서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거를 아예 그냥 셧다운 그리고 락다운 이런 극한의 상황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공급망이 어느 정도 지난 여름, 가을에는 굉장히 셧다운을 겪으면서 너무나 힘들었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류주들이 정말 올해 하반기에는 모멘텀이 정말 없었어요. FNF를 제외하고는 딱히 그 좋은 수익을 줬던 의류주가 없었는데 의류주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매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있을까요?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SJ그룹 그리고 김남부 대표께서는 화승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SJ그룹에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표님? SJ그룹 혹시 LCDC라고 하십니까? 자, 왜 제가 잘 네, 죄송합니다. 모르죠? 예. LCDC요? 네, 제가 가보니까 이런 얘기 드리죠. 뭐예요? 성수동에 예. LCDC라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한 5층 정도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페피들은 다 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아니었지만 네. 김민수 대표님이 은근히 탐방을 많이 다니세요. 백화점부터 마트. 굉장히 네. 취미가 여성의 취미도 많이 가지고 어머. 계셔서 진짜로 백화점 내용도 잘 아시더라고요. 이쪽은 잘 몰랐는데 딸이 사진 찍는데 좋다 그러면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머, 자상한 아버님이시군요. 상큼 아니죠. 내면 끌려간 거죠. 네. 가서 또 긁어주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자상함의 끝판왕이 결국 긁어주는 거죠. 그러려고 데려가는 거죠. 예. 근데 보다 보니까 브로그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레스꽁떼, 데스꽁떼라고 읽었더니 아니랍니다. 르꽁드꽁이랍니다. 네. 이게 SJ그룹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몰랐는데 1, 2층에는 그냥 무슨 레트로한 것들 막 있다 보니까 위에 가니까 바로 칸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한테 물어봤더니 SJ그룹에서 상징적으로 만든 그런 쪽이다 그랬는데 지금처럼 마스크 다 쓰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진짜 몰랐습니다. 다 네. 딱 사진 좋게 만든 건물입니다. 네. 근데 그걸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브랜드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또 MZ 세대를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네. 참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구나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봤는데 아마 이제 칸골이나 칸골키즈라든가 이런 쪽은 꾸준히 잘 되고 있죠. 이런 쪽에서 여전히 주가가 충격을 받았다가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계속 기대감이 큰데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 혹시 비행기 중에 페남이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오늘 그냥 다 던집니다. 아니, 예. 혼자 하세요.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이쪽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페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또 시청자분들 난리 나겠다. 상쿠레몬 민수 대표님한테 뭐라고 했다고 아닙니다. 혼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브랜드가 약간 네. 레트로한 쪽에서 좀 먹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네. 지구 모양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쪽도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지금 뭐 디스커버리나 이런 쪽 같이 약간 특화된 브랜드를 따서 자기 독자화 브랜드로 로열티 주고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도 한번 인기는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쪽도 생각해 보는데 이거는 이제 기대감이고요. 지금 현재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딱 저항권입니다. 저항권인데 거래 실면은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처럼 요즘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을 갖추고 있죠. 건물 전체를 그래서 가서 즐기고 네, 우리 충분히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실제로 그러면 SJ그룹의 기업 탐방을 다녀오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칸골 키즈 그리고 이 헬렌 까민스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왜 아기들 데리러 나갈 때 저도 꼭-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여름 모자를. 도대체 그 비싼 모자를 왜 사시는 겁니까? 그거 안 남들도 쓰면 다 엄마들 가지고 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엄마들 사이에서 그 모자 안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햇빛을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헬렌 까민스키의 성장세에도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까매지지 같습니다. 말라고요, 얼굴.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자, 헬렌 까민스키뿐만 아니라 중국 진출도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얘긴데 어떨까요? SJ그룹의 중국 진출의 성장성에도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죠. 근데 지금 FNF가 가서 지금 이제 오프라인 점포 450개 만들고 중국 매출만 한 5천억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돼야 주가가 이제 그다음부터 큰 폭의 변화가 나오겠죠. 근데 특히 FNF가 의류업체들이 가장 부러운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 진출이나 MLB나 이게 아니라 영업이익률 같습니다. 무슨 게임 회사입니까? 영업이익률이 34%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브랜드화를 시켜서 그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먹히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중국에서 먹히고 있는데 아마 다른 의류 브랜드들도 브랜드력을 갖추는데 총력을 다할 거고요. 거기서 따라오는 이런 수익성을 확대시키는 게 가장 성공하는 쪽이 주가도 반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보는 OEM, ODM 업체보다는 이런 네.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SJ그룹을 봤습니다. 자 김남부 대표님,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오미크론 확산 셧다운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전의 앞면과도 같은데 이미 가을에 한 차례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조금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동남아 시장하고 연관이 있는 종목을 차라리 선택을 해봤어요. 그게 화성 엔터프라이즈인데 신발 만드는 회사고요. 아디다스, 리복 이런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고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완전히 참여를 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 시설도 완전히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이번에 위기를 한번 겪었었죠. 이제 락다운을 겪다 보니까 생산 시설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자동화율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율을 한 70%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의류주, 특히나 동남아 시장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의류주는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사실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여행주들이 오를 때 그동안 이런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피해주의 대표격이 이제 이런 의류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리오프닝 관련주의 범주 안에 놓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의 변동성을 겪었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수급을 무시할 수 없어요. 기관 쪽에서 조금 더 호응을 내비치는 그런 의견들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해본다면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 SJ그룹과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맞수 한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